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면 주리니, 요리를 처음 하면 요리니 하듯이 인생을 처음 사는 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처음 사시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처음 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날마다 어려움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또 인생은 즐겁고 또 행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 흥미, 강점, 가치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 어떻게 안착해야 될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다섯 번째, 직업 탐색입니다. 재밌게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저는 직업인 인터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롤모델에게 이제 여러분이 인터뷰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는 제가 수업을 하면 1대1로 서로 존경하는 인물이 상대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배꼽 잡고 막 묻거든요. 얘가 김연아 선수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잡스가 되어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답변을 아주 놀랍도록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나서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고 싶은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를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거쳐온 직업, 선배나 친인척도 괜찮고 여러분 나아가고 싶은 분야. 저 같은 경우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인터뷰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거든요. 존경한다고 배우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성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덜컥 만나달라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어떤 책을 봤었고 얼마나 감명 깊었었는지 꼭 그 자리에서 배움을 얻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요 거의 대부분 만나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써주시고요. 심지어 안 만나주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답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대신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답변도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 직업 여러분이 롤모델 정하시고 인터뷰도 시도해 봅니다. 이게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지금은 이제 중3 아이,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아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온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스마트폰 들어대고 인터뷰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질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책을 쓰는 영감은 어디에 썼나요? 작가와 교수의 직업을 동시에 하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떤 책을 더 써보고 싶으세요? 책을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서요.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이걸 또 발표할 때 영상을 또 찍어 놓은 걸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들 만나자라고 하면 죄송하게도 사실 잘 못 만나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끔 그러면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상의 대학, 열정대학에 있는 학생이요. 팀 리더가 저한테 책을 읽고 굉장히 꼼꼼하게 리뷰를 다 하면서 선생님하고 꼭 1시간만 인터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이 인터뷰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서울에서 강의를 딱 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에 강의 장소에 오면 내가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인터뷰를 다 끝내고 나서 저 사진을 마지막에 찍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보니까 이 친구가 리더가 똑똑한 친구여서
짧은 시간, 1시간 이내에 모두가 답변을 다 질문하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2개씩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엄청 똑똑하죠. 1-1, 1-2, 2-1, 2-2, 2-3 이런 식으로 질문을 2개라고 했더니 그게 가지치기까지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질문의 수준이 높다는 걸 알 거예요. 이런 질문을 A4 용지 한 3장으로 보내온 거예요. 이 친구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었는데요. 코치님께 가르쳐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런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지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돈은 어떤 의미인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며, 돈 때문에 못하고 있거나 혹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뷰를 이제 끝났다면 진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탐색,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삶의 목적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제가 2박 3일 워크숍을 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틈틈이 조금씩 보시고 아무래도 제가 계속 올려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로니까요.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크게 목표 저는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A타입으로 보시는지 요걸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체크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잠시 멈췄다가 내가 A타입인지 한번 보시고요. 자, 보셨죠? 이번에는 B타입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니다. 잠깐 멈췄다가 B타입 몇 개에 체크되시는지 체크해 보십니다. 이번에는 C타입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보십니다.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총 체크한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해보십니다. 이번에는 D타입입니다. 잠시 멈춤하시고요. 메모지에다가 체크를 하셔서 몇 개나 체크하셨는지 보십니다. 자, 이제 다 체크하셨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높은 항목이 어딘지 한번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4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는데요. A타입이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B타입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C타입이 창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D타입이 공무원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진로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학교를 졸업해서 조직으로 사실은 소속되어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거의 80% 가까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업하자마자 완벽하게 독립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모든 수익을 벌어들이기는 대단히 사실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갔을 때 직장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작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주 4일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월, 화, 수, 목. 와, 저쪽에서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거예요. 4.5일제도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를 쉬는 거예요. 점심 먹는 시간에 바로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죠. 그것만 해도 너무 복지가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생활이라는 게 갈수록 좋아집니다. 저희 때는 주 6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데 좋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여러분이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전문가로서의 진로입니다. 과거의 전문가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판사, 공인회계사 이런 식으로 사자가 붙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런 될 수 있는 전문가였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IQ나 지능 지수로 어떤 성적을 잘 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재능이나 강점이나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도출이 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취업 진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하고 경력을 쌓다 보니까 전문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아주 촘촘한 분야를 정해서 한 분야에 이제 전문가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업가예요.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제 창업가로서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을 생활하다가 또는 전문가도 사실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영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또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더라도 직장 다니면서도 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큰 틀로 봐야 돼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집거리만한 월급만 받으니까 요것만큼만 일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 더 큰 걸로 바라보시면 어떤 사업이 돌아가는 패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업가로서의 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게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진로예요. 요즘은 불안정한 시대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해 22만 명 정도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될 만한 자질,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1년 이내로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평균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누구는가는 진짜 10년 준비하고도 포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진로가 맞는지, 그리고 막상 통과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진지하게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진로 목표를 보면서 내가 목표에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면 진로 목표는 또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를 세워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 역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이건 제 친구가 운영하는 극단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프랑스 아비뇽에서 항상 매년 공연을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30대 때,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30대 때 만났을 때는 연극 배우였거든요. 제가 명함을 받고 아이고 니도 고생 꽤나 좀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배우가 참, 연극 배우가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흘러서 40대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제 극단의 대표가 돼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극단 잘 운영될까 했더니 전국에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이렇게 프랑스 아비뇽에도 매년 이렇게 한 달씩 공연을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도 이제 곧 진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연극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할 때 아르바이트로 이런 인형극의 줄 당기기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조명하는 사람이 한 번은 안 나와가지고 또 조명하는 일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극하는데 이렇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게 또 재밌어 보여가지고 학교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는 연극 동아리도 만들게 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는 극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이제 자기 선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대표는 안 하려고 하고, 네가 대표해라. 너는 그거로만 좋아하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했는데요. 상이란 상을 그렇게 다 휩쓸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경험이 사실 굉장히 지금 특수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수하다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우리가 보고 몸으로 부닥치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반성적 성찰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경험을 많이 한 것은 단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절대 힘든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란 건 진짜 쓰잘데기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사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을 했을 때, 아, 정말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반성적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능동적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사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인데요. 능동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다음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이 많은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가.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경험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왔던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직업 검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직업 선호도 검사, 홀랜드 적성 탐색 검사, 또 다루진 않았지만 스트롱 검사, 여러 가지 직업 흥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의 직업 흥미나 직업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워크넷에 가셔서 보시면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고, 다양한 직업 카드를 또 활용해서 탐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취업 사이트를 보라고 하는데요.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조건 어떤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게시지 마시고 무조건 보이는 채용 정보를 20개 정도 스크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업들 채용 정보의 공통적 특성이 뭔지 보시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지 기술 중심적인지 어떤 사무직인지 도전적인 일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직업들 특성들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직업들은 이제 피해가야 될 직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심 가는 직업을 한 3가지 정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하나에 조금 더 집중하고 매진해 보는 거죠.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을 보시고 그 학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갖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기업을 정하고 목표 직무를 정한 다음에 이 목표 직무에서 요구하는 목표 직업들을 탐색하고 목표 관계 직무에서 일을 하시는 대상자들, 선배든 아니면 또 모르면 그 회사의 SNS나 누군가의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시고 현직자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서 본인이 그 분야를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하는지 강조할 부분들을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목표로 하는 직업들도 입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직업을 찾을 때 짤흥 이게 발음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흥미가 가는 걸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기, 영화 보기, 여행하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칭찬, 인정받는 거, 잘하는 것은 코칭이나 상담. 쓰다 보니까 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융합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SNS를 활용을 잘한다, 흥미가 가는 것, 영화나 노래나 어떤 방송이나 IT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조합을 하면 말하기, 코칭, 상담, 예술을 하면 코치나 상담가나 직업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이나 드라마 치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나 옆에 즐거움이나 안정성이나 기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적 가치를 40점 만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록을 막 해보니까 저는 말하기, 노래라는 어떤 특성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방송을 넣으니까 강사나 강연가, 교사, 작업치료, 홍보, 영업, 마케팅, 스토리 코칭, 방송 패널 이런 쪽이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저기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대학생활 동안에 만약에 한다면 취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강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흥미가 가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하면서 여러분만의 직업을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요, 제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민 해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나머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다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가 되어 나가요. 여러분 모두 안녕.